1971년부터 현재까지 명목을 이어온 교육심리학과가 2025년부터 심리인지과학학부로 새롭게 개편됩니다. 교육심리학과가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교육심리학과에서 업그레이드되는 심리인지과학학부는 두 개의 전공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응용심리 전공과 인지학습과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봅니다. 심리인지과학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과 2학년에는 공통교육과정, 그리고 3학년과 4학년에는 전공과정을 듣게 됩니다. 각 과정에서 어떤 교과목을 수강할지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심리인지과학학부에 지원하면 좋을까요? 지원하기 전에 미리 공부하면 좋을 내용을 김재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심리인지과학학부 소식을 전하게 된 앵커 이혜은, 앵커 정하은입니다. 1971년에 신입생 30명으로 출발한 저희 교육심리학과가 2025년 1학기를 기점으로 심리인지과학학부로 새롭게 개편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심리인지과학학부는 30명이었던 기존의 정원을 45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응용심리와 인지학습과학이라는 두 개의 전공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성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러닝, 생명공학과 같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사회가 인재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가 지난 53년간 다져온 학과의 정체성과 장점은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앞으로 교육, 심리, 그리고 IT를 결합한 심리인지과학학부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 신설될 응용심리 및 인지학습과학 전공자들은 졸업 이후 교육기업, 병원, 상담센터, 이러닝 업체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김평호 교수님을 연결해서 심리인지과학학부로 개편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평호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평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교육심리학과가 심리인지과학학부로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은 정말 대전환기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유례없는 변화를 전 세계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은 물론이고 환경, 경제, 노동, 국제무역 등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죠.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요. 예전에는 지식을 주입식으로 전달하면 그 유효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하는 환경, 이를테면 새로워진 소통 방식이나 지식의 산출 및 전달 방법 등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맞춘 새로운 접근법을 대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심리인지과학학부로의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학부는 앞으로 크게 변화할 시대에서 예비 신입생, 학부모,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추며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고차원적 역량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리인지과학학부는 두 개의 전공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는데요. 학부의 공통과정과 전공과정이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심리인지과학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1학년과 2학년 때 공통과목을 수강합니다. 이때 제공되는 과목에는 심리학개론, 발달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 심리인지과학학부 전공탐색 세미나, 다문화사회학 심리학, 소프트웨어 창의적 사고, 데이터 분석 실습, 인간과 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뇌과학과 인간이라는 심리인지과학학부 교수님들이 팀티칭으로 가르치시는 교양 과목도 추천드립니다. 3학년과 4학년에는 본격적으로 전공을 나누어서 각 분야에 특화된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먼저 응용심리 전공생들은 건강심리, 이상심리학, 중독심리, 심리검사, 상담실습, 청소년 심리와 상담, 임상심리 등을 수강합니다. 그 다음 인지학습과학 전공생들은 뇌기반 교수학습 전략, AI 기반 교수학습 디자인 싱킹, 인지심리학, 학습상담, HCI 기반 학습 프로그램의 이해 등을 수강합니다. 아울러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응용심리와 인지학습과학 전공을 모두 수강하며 복수 전공으로 이 모든 과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과정은 아직 업데이트 중에 있으며 보다 상세한 교육과정은 확정이 되는 대로
학생 여러분이 열람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리인지과학학부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 인재상, 그리고 전공 능력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부는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실천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휴먼 서비스 공동체에서 사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배출할 것입니다. 심리인지과학학부에서는 이를 위해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강화합니다. 첫째,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을 갖춥니다. 둘째, 공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통합적 능력을 강화합니다. 셋째,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넷째,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러한 학부 개편은 우리가 미래에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현실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우리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지금까지는 심리인지과학학부가 어떤 체계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인재상을 추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재현 기자와 함께 심리인지과학학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현 기자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인문사회관 강의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고등학생들이 내가 대학에 가면 무슨 공부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심리인지과학학부에 지원하면 좋을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심리인지과학학부는 기존의 교육심리학과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업그레이드하여 개편되기 때문에 교육, 심리, 임상상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여러 심리학적인 배경을 상담과 임상 분야에 적용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인지과학학부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리인지과학학부가 많은 고등학생들에게 정말 생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공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인지학습과학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뇌의 구조,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효과적인 교수법과 관련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입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용심리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전반적인 상담이론, 건강심리, 대인관계 이론, 그리고 자기이해 및 성장에 대한 밑바탕을 갖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공에 관계없이 우리 심리인지과학학부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자로서의 면모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되는 연구방법론, 통계기술, 문제 해결 능력, 윤리 및 공정성 등도 강조합니다. 물론 이러한 역량은 학부에 와서도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문사회관 강의실에서 소식 전해드린 김재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심리인지과학학부는 두 가지 전공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바로 응용심리와 인지학습과학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 분 교수님을 연결하여 각 전공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교수님께서 응용심리 전공에 대한 설명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심리인지과학학부 송현주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응용심리 전공을 소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심리인지과학학부의 응용심리 전공은 임상심리와 상담심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심리인지과학학부의 응용심리 전공은 먼저 좀 자랑을 해볼게요. 국내 최대 상담 및 임상심리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뇌과학, 인지학습과학, 다문화 등 그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함께 계셔서 말 그대로 다학제적 융합학문의 그런 틀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응용심리 전공에서는 먼저 전통적인 임상심리, 상담심리와 관련된 심층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과목을 좀 얘기하자면은 임상심리, 상담심리, 집단상담, 심리검사, 이상심리, 또한 연구 방법론과 통계 등 임상 및 상담 관련 그 기본 과목들이 촘촘하게 커리큘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신 기술과학, 뇌과학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그런 첨단 디지털 심리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이 또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응용심리 전공 학생들은 기술 기반 심리 서비스 역량을 쌓아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심리 전문 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응용심리 전공을 해서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먼저 대학원 진학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및 상담심리 전공으로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후에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로서 자기의 그런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가지 않아도 또한 학부 졸업 후에 최근에 이런 디지털 기반 심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응용심리 전공을 통해 습득한 역량으로 인해서 일반 기업, 또한 정부기관 이런 곳에 취업도 가능하고 또한 응용심리 전공에서 쌓은 그런 첨단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심리인지과학 학부 응용심리 전공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원하느냐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그다음 애정을 가진 학생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뜻한 마음만 가졌다고 될 수는 없죠. 임상 및 상담 심리라는 학문에 대한 응용심리 학문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 학생을 원하고요. 그리고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실함과 도전의식, 또 어떤 경우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런 야성을 가진 도전적인 학생들을 원합니다. 더불어 작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이런 좌절들을 토대로 더욱 큰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 혼자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학생들을 원합니다. 이 소개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평호 교수님께서 인지학습과학 전공에 대한 설명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학습과학 전공을 소개할 김평호입니다. 인지학습과학에서는 이름 그대로 인지와 학습과학의 이론적 기반과 실습과 관련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심리학, 인지과학,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다양한 학습 대상을 위한 능률적인 학습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자료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먼저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5 교육산업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도 주요 오프라인 학습지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고 국내 이러닝 서비스 시장의 규모와 국내 정규 교육기관 이러닝의 도입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닝 시장에서 관련 역량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점이죠. 즉 컨설턴트, 교수 설계자, 컨텐츠 개발자, 영상 제작자, 시스템 개발자, 과정 운영자 등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인 SPRI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20대 및 30대 여성의 구성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졸업생들이 관련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은 인력 부족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닝 관련 학부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 해당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놓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고 싶어하는 학생이라면 인지학습과학 전공은 여러분에게 정말 매력적인 학문 분야가 될 것입니다. 첫째, 사람들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저장하고 인출할까? 둘째, 학습 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셋째, 의사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요소들은 어떻게 통제할까? 넷째, 인지심리학자들은 이 분야를 어떤 연구 방법을 가지고 탐구할까? 이와 같은 탐구 질문들을 가지고 인지학습과학 전공에서 함께 공부할 여러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각 전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심리인지과학 학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했던 길라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1971년부터 지난 53년간 수많은 인재를 양성한 저희 교육심리학과가 2025년부터 심리인지과학학부로 개편된다는 내용과 관련한 여러 소식을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심리인지과학학부와 관련된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인지과학학부 소개를 맡은 앵커 정하은, 앵커 이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